그 요즘 그 수원 전세 사기 네. 사건이 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뭐 사람 400명? 네. 예. 지금 피해 액수가 뭐 300억, 400억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뭐 그 뒤에 또 대전 사기 사건도 터졌다는데 거기는 뭐 3천억인가요? 오, 계속 이렇게 터집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갭 투자 때문에 갭 투자가 있었던 지역은 뭐 지역 불문하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앞으로 계속 터질 그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수원 건은 약간 뭐 대출을 활용한 전세 사기였다고요? 네, 뭐 이 수원 사기 사건이 이제 어떤 형태인지 제가 조금 궁금했었는데 네. 뭐 기사를 보고도 아 이게 뭐 저당 쪼개기 대출 그 담보 쪼개기 요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아 이런 형태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그 상담을 좀 의뢰를 했어요. 아, 거기 직접 당한 피해자분. 네,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가해자, 임대인, 그다음 중개사, 그다음 협회 이런 쪽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리 구제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개 사고 이런 부분은 또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글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동 근저당권 관련된 하급심 판결을 처음 한번 받아서 조금 그 칼럼으로도 좀 소개하고 우리 양희사하고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글을 보고 하여튼 찾아 문의를 했더라고요. 공동 근저당권인데 그 공동 근저당권을 좀 쪼개기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다. 사기 유형 중에서 네. 조금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수원에 요 빌라 203호에 이제 사는 그 피해자죠. 네. 보증금은 이제 2억입니다. 셌네요. 예, 보증금 2억이고 계약을 했는데 이 법인 임대인 회사 법인 여기가 이제 그 사기 일당에 여러 가지 몇 개 그 회사가 있었대요. 그 회사 중에 이제 하나인데 부동산 법인이 또 몇 개 있어요. 몇 개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중개사도 여기 보니까 그 임대인 회사 임대인 쪽하고 많이 거래를 했던 자주 이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세입자 소개한 그런 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 쪽에 조금 붙어서 담당같이 담당같이 거래에 많이 관여된 그런 중개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저당 관련해서 여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여기 언제입니까? 계약할 때는 21년 6월이잖아요. 네. 21년 6월인데 요때 이제 저당권이 있었어요. 등기부에는 203호에 등기부를 떼보니까 저당이 있더라. 근데 공동 저당이 있더라. 그런데 그 공동 저당 부분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7억 6천 8백만. 네, 7억 6,800만 원 채권 최고액. 그다음에 공동 담보 목록 매토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권자 뭐 신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이제 사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내가 지금 203호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네. 공동 저당으로 해가지고 7억 6,800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일단 그 금액이 좀 꽤나 그렇죠, 많다. 많죠. 집 시세보다는 훨씬 많구나. 그런데 이 공동 담보기 때문에 네. 여러 집을 한꺼번에 잡았을 거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피해자들 이야기는 그 집 전체가 그 건물에 있는 전체를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걸 n분의 1로 해보면 약하다. 각 세대당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대요. 몇 세대였는데요? 뭐 한 열 몇 세대 되는 거 있습니까?
그렇더라고요. 10세대는 훨씬 넘었던 것 같고. 그러면 또 뭐 적은 거죠. 그렇죠. 7억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가볍게 봤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해당 203호 203호 등기부를 보시면은 요 저당 부분에서 이렇게 채권 체결액이 7억 6,800만 원. 네. 그다음에 채무자는 그 법인 회사. 예. 그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요것만 보게 되면은 아 이거 공동담보 목록이 뭘 함께 그렇지. 잡혔는지라고 네. 하는 부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몇 개인지 뭔지 안 그렇죠. 나오잖아요. 203호하고 같이 뭔가를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대상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토지인지 뭐 아파트인지.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걸 보려면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등기부에 그 우리가 등기부를 뗄 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동담보 목록을 표시할 건가라고 하는 체크 항목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체크 항목을 넣어주게 되면 그 뒷부분에 공동담보 목록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체크를 보통 안 하시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 담보를 모르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부동산 쪽 안 하시는 사람은 그렇죠. 모르죠. 네. 공동 담보, 공동 담보. 그러니까. 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마. 공동담보 자체를 모르니까 네. 공동담보 목록을 잘 안 떼겠죠. 그렇죠. 예. 뗄 줄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이거를 등기부 떼는 방법을 공동담보 목록을 넣어서 하는 것과 안 넣는 것과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좀 많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모르는 많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이 공동담보 목록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세입자의 어떤 권리 구제, 세입자가 나중에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또 손해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질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동담보 목록을 체크하고 등기부를 만약에 발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지금 제가 떼봤는데요. 그 203호를 이렇게 이제 아까 보신 그 화면에 뒤에 공동담보 목록이 이렇게 이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03호는 당연히 들어갔고 그 다음에 301호, 그 다음에 501호, 502호, 503호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집 전체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 5개에 7억 6천 얼마니까 한 1억 얼마입니까?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그렇죠. 1억 5천이 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냥 n분의 1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부담을 안고 내가 후순위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되게 큰 금액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집이 만약에 10세대다 전체가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다 10세대에 관련된 공동 담보기 때문에 담보기 때문에 조금 하나당으로 작구나. 보면 7,60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오해 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개소가 그 임대인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고, 뭐 들리는 말로는 그게 뭐 친인척, 한 일당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개사가 막 한패가 되게 되면 그 설명을 해줄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치우쳐서 괜찮아요. 이 정도 담보면 그렇죠. 이 큰 건물에 있는 건데 뭐. 말이 너무 과감해지잖아요. 네. 뭐 임대인이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걸러지지 않는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고의로 그 자기들이 일부러 그 쪼개기 저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랬겠죠. 만약에 한꺼번에 했더라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 그렇죠. 그죠? 네. 큰 금액이 설정됐을 텐데. 막 10매동 뭐 20매동 막 이러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런 이제 사건인데 어쨌든 이게 이 사건 통해서 보신 것처럼 네. 공동담보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공동 저당 관련해서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하급심에서 처음 판결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어떤 취지냐면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공동담보가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들어가는 집에 5세대에 뭐 7억 6천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 그냥 n분의 1로 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선순위가 있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채권자가 은행이잖아요. 네. 그쪽에서 담보 실행을 굉장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분이 203호인데 이 공동 저당의 실행이 아주 뭐 우연한 계기로 해가지고 203호에 먼저 실행이 돼버리면 맞아요. 그 알죠. 먼저 실행이 돼버리면 그 선순위가 다 받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증금이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난번 칼럼에서도 제가 대위라고 그래서 네, 순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중에 그 저당권자 지위를 대위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법리를 생각할 수는 없고 네. 안전하게 이 공동 저당이면은 좀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먼저 이렇게 실행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집은 좀 되도록이면 피하고 아니면은 좀 깔끔하게 한 세대당 이렇게 얼마씩 딱 정해져 있는 거. 예, 예. 공동이 아닌 그렇습니다. 공동만. 그렇게 조금 저당을 변경해 달라고 그러든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세대를 가면서 그거를 그렇게 저당 변경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공동담보를 또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세입자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공동담보 목록을 이렇게 쪼개기를 해놓고 예. 마치 채무가 얼마 없는 것처럼 한 속였다. 다 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어. 전체가 다 들어갔는데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속인 게 아니냐. 말로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입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아시게 되면 공동담보 목록을 좀 떼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보통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 뭐 이 다세대 아닙니까? 다세대 들어갈 때 그 다세대 세를 들어갈 때 그 다세대 등기부를 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동저당으로 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확인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네. 생각하시고 중개사들한테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을 네. 좀 몇 개가 잡혀 있는지.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가구 주택도 뭐 마찬가지죠. 다가구 주택도 그 공동저당이 있으면은 뭐 공동저당 내용 뭔지 그런 것들 보통은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 예. 그 정도가 이제 전부니까. 공동담보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하시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다세대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다가구보다는 다른 세입자 그 보증금은 적어도 확인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중개사들이 이 경매를 잘 모르니까 경매에는 공동담보를 해가지고 경매로 많이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막 물건번호 1, 2, 3, 4 해가지고. 그래서 공동담보 이거구나 하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중개사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이게. 공동담보. 공동담보 뭐 자기 재산 다 해서 빌렸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경매 이제 말씀이 났기 때문에 그 공동담보로 해서 공동저당으로 해가지고 공동경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의뢰인이 살고 계신 이런 부분이 경매로 나온다고 한다면 요 지금 5개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매각은 따로따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물건으로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5개를 한꺼번에 채권자가 경매에 넣었더라도 매각 순서가 다 시점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만 만약에 매각이 빨리 되고 배당이 빨리 든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좀 그 비참해질 그 물건에서 대부분의 배당을 받아갈 우선적으로 하고 또 반대로 시간적으로 낙찰이라든지 배당이 늦은 그런 호실은 어부지리를 얻을 그렇지. 다 변제받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제 공동 저당으로 이제 담보 잡힌 물건이 경매 들어왔을 때 그 세입자들 간에 되게 눈치 싸움이 늦게 경매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늦게 배당되기 위해서. 머리 수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변경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든 좀. 그렇죠. 예. 복잡한 유치권 신고를 예,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는 좀 늦게 낙찰되면 낙찰, 내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세입자들 간에도 막 이렇게 그런 신경전. 물밑 신경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다 당한 사람들인데 또 거기서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도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일 당하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공동담보 목록에 알고 보니 내가 여기 세입자로 들어갔네라고 많은 사람이 이제 알 것 같은데, 그죠? 그 저는 좀 이제 항상 안타까운 것이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한 변호사한테 한 10분만 보이면 계약서하고 등기부 떼가지고 딱 그 10분만 보이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안전한 여부가 스크린이 좀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비싸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억이란 그 이 큰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아버님도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데 네. 저 몰래 그냥 저 임대 계약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막 화를 냈는데요. 아 이거 최고의 부동산 변호사를 두고 왜 그거를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카톡으로만 한번 보내면 되는데. 네. 아니, 보니까 이상 없더래. 네? 이상 없어 보여가지고 계약을 했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상 없죠.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이 쓱 보아서 그게 뭐 그쵸. 잘 안 보이는 안 보이죠. 이제 일반적인 그 특이한 물건이 그 부분이 없으면 그냥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매독이 걸린 거래잖아요. 그렇죠. 큰 재산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은 공짜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담료도 필요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조금 주변에 그 아니라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가 있으면은 예. 항상 이렇게 습관을 조금 바꾸시는. 뭐 제가 만약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자청을 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좀 뭐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계약서를 한번 봐드리고 이거는 뭐 이런저런 점에서 뭐 어떤 코멘트를 좀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자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뭐 벽을 너무 높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부동산 쪽 이게 변호사라고 하면 되게 어렵고 높고 비싸고 그거가 필요해 그냥. 중개사가 전문가인데 이러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중개사는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에 좀 못 미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이제 본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그런 그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